스콧 피츠제랄드 원작의 다시 찾은 바빌론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오랜만에 딸과 시간을 보내던 찰리는 우연히 단칸과 로레인을 만난다. 로레인은 그와 한동안 방탕하게 살았던 여자였다. 동서 집으로 온 찰리는 오노리오를 데려가겠다고 말한다. 마리오는 죽은 동생의 얘기가 나오자 흥분한다. 거리로 나와 걷고 있는 동안에도 찰리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러나 보나파르트 가를 지나 강가로 걸어오자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럼에도 방에 들어가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헬렌의 환영이 그를 사로잡았다. 너무나 사랑했던 헬렌. 그러나 마침내는 서로의 사랑을 헛웃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말았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마리온이 그처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 무서운 2월의 밤에도 말다툼이 계속되었다. 플로리다에서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는 헬렌을 집으로 데려오려 했지만 그녀는 식탁에 앉아있는 젊은 남자에게 키스를 했다. 혼자서 집에 돌아온 그는 격분한 나머지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그녀가 혼자서 돌아오리라고는 어떻게 짐작이나 했으랴. 게다가 눈보라마저 불어와 택시도 못 잡고 헤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후 그녀는 기적적으로 폐렴은 면했으나 거기에 따른 끔찍스러운 일이 잇따라 일어났다. 둘은 화해를 했지만 그것은 종말의 시작이었다. 언니! 찰리가 날 내쫓았어! 그때의 광경을 직접 본 마리오는 그것이 동생의 수많은 순환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상상했다. 마리오는 그 일을 결코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일을 되새기자 헬렌이 점점 몸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새벽녘 반쯤 수면 상태에 빠진 그는 부드럽게 다가오는 희뿌연 빛 속에서 다시 그녀와 대화하고 있는 자신을 보았다. 찰리, 실망하지 말아요. 오노리오에 대해 당신이 취한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어요. 난 당신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어서 정말 기뻐요. 헬렌. 사랑해요, 찰리. 눈을 떴을 때 그는 행복했다. 세상의 문이 다시 열렸던 것이었다. 그는 오노리오와 자기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미래를 그려보았다. 맑고 상쾌한 날이었다. 그는 링컨 피터스가 근무하고 있는 은행으로 찾아갔다. 내가 프라그로 떠날 때 오노리오를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자네 딸이니까 늦출 이유는 없겠지. 그러나 한 가지 일, 즉 법률상의 후견인 문제가 남아있었다. 마리오는 얼마 동안은 좀 더 그 권리를 가지고 싶어 했다. 세상에 자기 자식만한 것은 없는 법이지. 하지만 마리온의 기분도 이해해줘야지. 마리오는 제가 7년간이나 열심히 일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만 그 하룻밤 일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네. 링컨은 좀 망설이며 말했다. 자네가 헬렌과 함께 돈을 몰수듯 쓰면서 유럽을 쏘다니고 있을 때 우리는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어. 마리오는 거기에 무슨 부당한 것이 있다고 느꼈을 거야. 자네는 나중에 가서도 전혀 일하지 않고
점점 더 부자가 됐으니 말이야. 돈이 들어올 때도 빨랐지만 나갈 때도 빨랐죠. 그래, 뭐 대부분은 호텔 종업원이나 색소폰 부는 사람이나 급사장이니 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겠지. 그래, 이제 무도회는 끝난 거야. 오늘 저녁 6시경에 마리온이 너무 피곤해하기 전에 들러보게. 뭐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지. 찰리가 호텔에 도착하자 속달이 와 있었다. 친애하는 찰리 씨, 저는 지난 1년 동안 당신을 너무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만나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답니다. 그것은 로렌이 보낸 편지였다. 그 열광의 봄, 우리는 정말 즐거운 때를 갖지 않았던가요? 당신과 둘이서 푸죽간에 3년차를 훔치던 밤도 있었죠. 오늘 그리운 옛정을 풀어보기 위해 좀 만나뵐 수 있을까요? 리치의 댄스홀에서 5시경에 기다리겠어요. 언제나 헌신적인 사랑을 바치는 로레인으로부터. 편지를 보고 그가 맨 처음 느낀 것은 자신이 성숙한 나이에 실제로 한밤중에 훔친 3륜차에 로레인을 태우고 새벽녘까지 에투알루 광장을 돌아다녔던가 하는 무서운 상념이었다. 찰리, 더 달려봐요. 어서요. 돌이켜보면 그것은 한바탕의 악몽이었다. 헬렌을 내쫓았던 사건은 그의 다른 일상생활과는 조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3륜차 사건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었다. 그와 같은 유흥과 방탕한 생활이 며칠, 아니 몇 달이나 계속되었던 걸까. 그 당시 로레인은 참으로 매력적인 여인이었다. 어제 음식점에서 만났을 때의 로레인은 수수하고 퇴색하고 달아진 것 같이 보였다. 그는 정말이지 로레인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 대신 오노리오를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오노리아와 함께 보내게 될 일요일, 아침에 주고받을 인사말, 밤에도 내 집에서 함께 숨 쉴 수 있겠지. 그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사가지고 링컨의 집으로 갔다. 아파트에 도착하자 그는 마리온이 이 피치 못할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알았다. 마리온은 이제 그를 외부인이라기보다는 한 집안에 반항하는 식구인 양 그를 맞이했다. 아빠. 오노리어도 아버지를 따라가게 된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마리온과 단둘이 방 안에 남아있게 되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대담하게 이렇게 말했다. 집안 싸움이란 참으로 쓰라린 일이죠. 고통이나 상처하고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피부가 갈라진 것과 같죠. 그런데 붙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잘 낫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서로 의좋게 지냈으면 합니다. 문제는 신용 여부죠. 그런데 언제 오노리어를 데리고 갈 생각이죠? 가정교사를 얻는 대로 곧 데리고 가겠습니다. 모레쯤으로 생각했는데요. 오노리어의 물건을 챙겨줘야죠. 토요일 전엔 안 돼요. 그는 양보했다. 방으로 들어온 링컨은 그에게 한 잔 들자고 말했다. 강한 공기는 따뜻했다. 아이들은 마음 놓고 기원받고 있었으며 부모는 진지하게 조심해서 보살피고 있었다. 현관벨이 오래도록 요란스럽게 울렸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객실로 들어온 그들은 다름 아닌 단칸과 로레인이었다. 여기 있었네. 찰리는 대경 실색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곳의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찰리는 재빨리 그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링컨과 마리온에게 소개했다.
여기는 단칸이고 저쪽은 로레인입니다. 제 친구들이죠. 안녕하세요. 마리오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없었다. 단칸이 입을 열었다. 자네를 저녁 식사 초대하기 위해서 왔네. 예? 로레인이나 나나 자네가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그따위 교활하고 빈틈없는 짓을 그만두기 바라네. 찰리는 그들을 현관 쪽으로 내밀듯이 바싹 다가갔다. 미안하지만 난 갈 수가 없네.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하면 반 시간 후에 내가 전화를 걸겠네. 아, 식사하러 가요. 당신 형님도 뭐라 하지 않을 거예요. 총 만날 수가 있어야지. 내가 취했나? 할 수 없어. 둘이서 하게. 전화 걸 테니까. 좋아요. 우린 칼퇴야. 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이 새벽 4시에 우리 집 문을 두드렸을 때 그래도 깍듯이 술 대접을 해줬는데. 자, 가요 탕크. 실례했어요. 무지막지한 놈들. 2년이나 만나지 않았더니 모두들 신경만 무뎌지고. 그는 여기서 말을 끊었다. 마리온이 화가 치밀어 오른 듯 외마디 소리를 토해내듯이 질렀기 때문이었다. 마리오는 그에게서 등을 휙 돌리더니 쏜살같이 방에서 나가버렸다. 마리오는 몸이 불편해. 쇼크를 받으면 견디지 못한다네. 저기, 내가 여기 오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이름을 누구한테서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놈들이 일부러. 그래, 정말 안 좋았어. 이번 일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 잠깐 실례하겠네. 혼자 남겨진 찰리는 긴장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조금 지나자 링컨이 되돌아왔다. 이봐, 찰리. 오늘 저녁 만찬은 그만두는 게 좋겠군. 마리온의 몸이 불편하니까. 제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지. 몸이 약하니까. 오노리아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는 말인가요? 글쎄, 어떨지. 내일 은행으로 전화 걸어주게. 찰리는 일어섰다. 그리고 식당에 있는 아이들에게 애써 무엇을 달래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잘 있어. 오노리오, 잘 있어. 찰리는 로레인과 단칸을 찾아내겠다고 격분하며 리츠바로 곧장 달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없었다. 그러자 그는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폴이 다가와 인사를 했다. 그는 슬픈 듯이 말했다. 크게 달라졌죠. 전에 반밖에 손님이 없으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미국에 돌아가서 아주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 친구이신 조지아트, 그분도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더군요. 당신도 그 파선에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들었는데요. 그랬어. 그러나 내가 바랐던 것을 모조리 잃은 것은 경기가 좋았을 때였어. 또다시 그 당시의 추억이 악몽처럼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헬렌과 함께 여행할 때 만났던 사람들. 헬렌이 선상 파티에서 춤추기를 승낙했는데도 그녀를 모욕했던 그 키 작은 사나이. 술이나 마약으로 날카롭게 울부짖다가 술집에서 쫓겨난 아낙네와 젊은 여자들. 찰리! 문 좀 열어봐요! 그리고 눈 속으로 아내를 내쫓은 사나이들. 찰리는 링컨의 아파트로 전화를 걸었다. 링컨이 받았다. 이 일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전화했습니다. 마리온이 무슨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마리온이 매우 아파. 이번 일이 전적으로 자네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네. 하지만 한 반년쯤은 그냥 내버려둬야 하지 않을까? 나로서는 아내를 또 이런 상태로 몰아넣을 수는 없어. 미안하네, 찰리.
그는 식탁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이제 오노리오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일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래, 내일 여러 가지 물건을 보내주기로 하자. 그런 것도 오로지 돈으로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돈이라면 정말 신물이 나도록 여러 사람에게 주어버렸던 그였다. 여기 계산 얼마지? 그는 언젠가 또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는 자식을 데려가고 싶었다. 이것 이외에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낙도 없었다. 그는 이제 수많은 훌륭한 생각이나 꿈을 지닌 젊은이가 아니었다. 자신이 이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헬렌도 바라지는 않는다고 그는 확신했다. 스콧 피츠제랄드 원작의 다시 찾은 바빌론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